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오늘은 4대 금융지주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늘 분기마다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넘기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실적과 함께 주주 환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3분기 실적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3분기에도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리딩뱅크는 KB금융이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약 2조 3천억 원이었고 순이익은 1조 6천억 원으로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가장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으로는 하나금융지주가 전년 대비 실적을 11% 개선하였고 순이익은 우리금융지주가 무려 41%를 개선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전년보다 실적을 많이 개선하면서 3분기에 인상적인 실적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금융지주는 영업이익이 또 16%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조금 엇갈리게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KB금융부터 한 종목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 KB금융은 3분기 영업이익이 약 2조 3천억 원으로 전년과 거의 비슷하였고요. 순이익은 1조 6,5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를 개선했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은 무난하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 올해 누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은 4% 빠지고 있었지만 순이익은 17%를 개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순이익 측면에서는 좋은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분기 배당금은 930원입니다. 배당 기준일이 11월 14일이니까 지난주 12일에 보유를 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배당금을 언제 줄지 아직 미정이긴 한데 다른 은행주들이 대부분 11월 말에 배당금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래서 KB금융도 아마 이번 달 말에 함께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KB금융의 배당금은 지난 2분기보다 10원 더 늘어났고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다 보니까 배당금을 줘야 되는 주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이 분기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배당금도 3분기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저는 10원 정도 더 늘어나서 940원을 예상을 해보았고요. 올해 총 배당금은 약 3,700원으로 24년과 비교하면 배당금이 그래도 한 500원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KB금융의 3분기 배당금 930원은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배당률이 0.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배당금으로 3,700원을 예상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연 배당률은 3% 정도로 예상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2분기를 리뷰할 때는 KB금융의 배당률이 3% 중반 정도는 되었는데 이제 KB금융의 배당률이 3%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여전히 주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B금융은 현재 6,6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거든요. 내년 1월 9일까지 매입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올해 말까지 다 매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리고 소각을 전제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입한 주식들은 내년에 주주총회 하기 전에는 아마도 소각을 완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KB금융은 올해 총 1조 4,800억 원을 사용해서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을 시키고 있고요. 리딩뱅크답게 올해 자사주 매입에 가장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합치면 2년 동안 2조 3천억 원이라는 큰 돈을 자사주 소각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앞서 보셨겠지만 배당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배당주 중에서도 주주 환원 측면으로 보면 가장 모범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3분기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모두 개선했더라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약 1조 9,5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가 늘어났고 순이익은 약 1조 4,500억 원으로 10%가 늘어났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았고요. 그리고 올해 누계 기준으로 보아도 영업이익은 2%를 개선하고 있고 순이익은 10% 개선시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신한지주도 올해 좋은 실적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분기 배당금은 570원을 지급하고요. 배당 기준일이 11월 4일이었기 때문에 지난달 10월 말일에 신한지주를 보유했다면 3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이번 달 28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한지주는 23년부터 배당금을 매 분기마다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고요. 올해도 분기마다 570원씩 배당하고 있으니까 남은 4분기에도 570원을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총 배당금은 2280원을 예상하고 있고 작년보다 배당금이 120원 정도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한지주의 3분기 배당금 570원은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0.7% 정도 되고요. 연간 배당금 2280원은 현재 배당률이 3%이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앞서 말씀드렸던 KB금융과 배당률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 선에서 신한지주의 주가도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는 현재 8천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말일부터 매입하기 시작해서 현재도 매입을 하고 있고 매입 완료 시점이 내년 1월 말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매입하는 수량은 내년 주주총회 하기 전에는 소각을 시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신한지주는 25년 올해 총 1조 3천억 원을 주식을 소각시키는 데 활용하였고요. 작년에 소각시켰던 7천억 원까지 합쳐보면 2년 동안 2조 원 규모로 자사주를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KB금융보다는 소각 규모가 약간 적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올해는 좋은 실적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실적 측면으로도 그리고 주주 환원 측면으로도 올해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약 1조 4,8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 늘어났더라고요. 영업이익을 크게 개선을 시켰는데 그래도 순이익은 전년보다 약 2% 적게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약간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누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은 5%, 순이익은 7%를 개선하고 있으니까요. 하나금융지주도 올해 누계 기준으로 보면 좋은 성장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분기 배당금은 920원입니다. 11월 10일에 보유를 했다면 3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배당금은 이번 달 28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도 분기마다 배당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KB금융처럼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면서 배당금을 조금씩 높여가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3분기 배당금도 지난 분기보다 7원 더 늘어났고 그리고 현재도 자사주를 계속 매입하고 있으니까 아마 4분기 배당금도 조금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925원 정도를 예상을 해보았고 올해 총 배당금은 약 3,660원 정도로 작년보다 배당금이 약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의 3분기 배당금 920원은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배당률은 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연간 배당금으로 3,664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저의 예상대로 지급한다면 연간 배당률이 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금지도 이제 배당률이 4% 정도까지 내려왔다 보니까 하나금융지주도 올해 주가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 말까지 1,5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공시를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KB와 신한처럼 하나금융지주도 현재 자사주는 매일매일 매입하고 있고요. 유통되는 주식수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총 7,500억 원을 사용했고요. 작년까지 합치면 2년 동안 1조 2천억 원을 사용해서 주주 환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은행들보다는 약간 낮긴 하지만 그래도 3등 위치에서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주주 환원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금융지주인데요. 우리금융지주가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되지 않더라고요. 9,880억 원이었고 전년보다 16%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누계 기준으로도 17%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영업이익의 감소폭이 가장 큰 종목이고요. 그렇지만 또 이번 3분기에 영업외 이익이 크게 늘어났다 보니까 순이익을 무려 41% 개선했더라고요. 그래서 순이익 측면에서는 누계 기준으로도 6% 증가시키고 있으니까 영업이익이 조금씩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올해 실적 때문에 배당금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분기 배당금으로는 200원을 지급하고요. 이번 달 6일에 보유를 하셨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배당금은 28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동일하게 200원씩 배당을 하고 있고 4분기에는 배당금이 조금 늘어나서 지급될 텐데요. 저는 600원 정도를 배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실적을 보았을 때는 작년보다 배당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00원 정도를 배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아마 연간으로 보면 작년과 동일하게 1200원 정도를 배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금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번 4분기 배당부터는 비과세로 배당을 합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4분기 배당부터는 비과세 배당을 시작한다고 예고를 해주었으니까 아마도 4분기 배당금부터는 세금을 내지 않고요. 배당금을 온전하게 다 받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비과세로 받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온전하게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또한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는 계속 비과세 배당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금지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의 3분기 배당금 200원은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0.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올해 배당금으로 1200원을 예상했었는데 저의 예상대로 지급된다면 현재 시가 배당률이 4.7% 정도 되니까요. 우금지도 배당률이 많이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래도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배당률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우금지는 현재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올해 매입을 했던 1,500억 원은 지난 9월에 소각을 완료하였고 그 이후로는 자사주 매입을 추가로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합쳐도 자사주 매입에 약 2,900억 원 밖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종목과 비교를 하면 주식 소각 측면으로 보면 그래도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주주 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통주 자본 비율도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ET1 지표라고 부르는데 이 지표를 계산해야 주주 환원 규모를 확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를 배당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적 발표 자료에서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3분기를 보면 지난 2분기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더라고요. KB금융은 13.8%였고 신한지주는 13.6%로 지난 2분기와 동일하였고요. 하나금융지주가 13.3%로 지난 분기보다 0.1%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는 12.9%로 지난 분기 대비 0.1%를 개선하였던데 그래서 우금지가 유일하게 혼자 13%를 넘기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매 분기마다 조금씩은 개선을 시키고 있으니까요. 우금지도 어서 빨리 13%를 넘겨가지고 다른 종목들처럼 자사주 소각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가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은행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남은 한 해도 좋은 투자로 마무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